안녕하세요. 괜찮은 언니 와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 직업을 고르기가 어려워요 라는 여러분의 고민을 저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주관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청소년이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저의 썰을 몇 개 담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시다고요?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친구들도 가끔 여러분 주위에 있었을 텐데 하고 싶은 게 많다라는 건 일단 먼저 축하드릴 일입니다. 사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지는 것도 뭔가를 해봐야 일어나는 일인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첫 번째로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볼 수 있다라고 제가 긍정적인 응답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참 길기 때문이죠. 한 가지씩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로 다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이번 겨울방학, 또 내년 여름방학 하나씩 도장 깨기식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정말로 그 중에서도 내가 참 잘 맞는 게 무엇인지, 또 내가 해보니까 사실 나랑 맞지 않았네 라는 것들도 여러분 사실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하나씩 해치워 보세요. 도전을 해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을 때 작게 취미로 근처에 있는 클래스를 다녀본다거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거기를 방문해 본다거나 라는 식으로 맛보기를 해봤을 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나한테 잘 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기 참 좋았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해보니까 생각보다 나랑 맞지 않네, 좀 어렵네, 내가 잘 하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서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을 때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엄마 아빠는 하지 말래요. 주변에서는 그거 하면 안 좋을 거야. 하지 말고 이런 거 먼저 해. 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아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저의 결혼식에 꼭 모시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구글 코리아의 최연소 상무님이신 김태원 상무님이세요. 이분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특강 강사로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적으로 변환을 하자면 40점이 60점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졸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허리가 펴졌어요. 왜 펴졌을까요? 40보다 60이 더 작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놀라서 이제 허리를 펴고 똑바로 다시 그분을 보기 시작한 거죠. 이야기를 하셨는데 면접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40보다 60이 더 큰 이유는요. 본인이 대학교 강의장에서 60점을 포기하고 40점을 얻는 선택을 했을 때 본인은 강의실에 수업을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사동에 있는 길거리에서 할머니, 그 머리핀을 파는 할머니를 따라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강의실에서 출석하지 않아서 60점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 인사동 길거리에서 머리핀을 판매하시는 그 할머니 상인을 따라다니면서 출석 점수 그리고 시험 점수 기타 등등을 다 받지 못하고 이제 40점의 성적으로 그 수업을 수료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강의실 그 네모 모양 콘크리트 건물 강의실에서 얻지 못한 60점보다 자신이 학교 밖에서 실제로 그 머리핀을 직접 팔고 계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잡화를 팔고 계시는 그 할머니를 따라다니면서 40점을 얻은 게 더 실질적인 마케팅이 무엇인지, 고객을 위한 상품은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분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나도 어디서 가서 써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의 전공은 보건행정학이거든요. 병원 산업에서도 이제 행정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산업 쪽에 취업이 잘 되는 공부를 저는 대학에서 4년 동안 했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간 딸내미가 갑자기 창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제발 남들 가는 대로 좀 해. 그냥 졸업을 하고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네가 갔으면 좋겠다.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딸내미의 그 말이 참 이제 안정적이지 않아 보이셨겠죠? 모두 다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을 한 가지 스스로에게 했어요. 저도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하는 이유, 꼭 나여야만 하는가? 뭐 그런 고민들도 되게 시니컬하게 저에게 왔었습니다. 글쎄요,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엄마 아빠까지 딱 내가 살고 싶지 않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데, 일단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을 이미 되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질문을 해야겠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창업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김태원 상무님을 항상 이제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어떻게 따라다녔냐면, 실제로 제가 그 분의 스토킹하듯이 따라다닌 것은 아니고, 여러분 가끔씩 이 사회에는 어떤 행사, 어떤 축제, 어떤 방송 같은 것에 알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조금만 검색을 해보아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그 롤모델, 나의 닮고 싶은 그분이 어떤 곳에 등장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김태원 상무님의 너무 닮고 싶은 모습을 대학교 1학년 때 알아버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고요. 그분이 어떤 SNS를 운영하시는지, 그런데 SNS는 운영하시지 않는 걸로 제가 그 당시에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책을 읽고 그분을 계속 이제 네이버, 뭐 구글 이런 곳에 검색을 하면서 그분이 혹시라도 어떤 강의라는 행사를 또 하실까 따라다니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창업에 고민이 있었던 그 해 2019년도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청년축제에 김태원 상무님이 연사로 오신다는 소식을 제가 현수막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벽에 걸려 있었어요. 골목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보고, 난 저기에 가야겠다. 그리고 물어봐야겠다, 저분한테. 제가 그 행사장, 당일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을 들고 맨 앞줄에 행사가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먼저 가서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제가 사는 도시는 이제 특별시도 아니고 작은 지역의 소규모 도시이기 때문에 시 청년 행사라고 보시면 그렇게 뭔가 대기줄이 길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었는데 저는 1시간 전에 먼저 가서 맨 앞줄에 자리에 앉아서 우산을 쓰고 기다리는 거죠. 행사가 시작되기 한 30분 전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청주시에서 나온 걸로 추정되는 직원분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줄만 뒤로 앉아 주셔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1시간 전부터 이제 이분을 이제 질문하려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왜요? 저 먼저 와서 기다렸는데? 라고 말했더니 앞줄은 내빈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빈석이니까 이제 한 줄 뒤에 가서 앉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미 30분 전이니까 한 2줄 뒤까지는 다 이제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제가 3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3번째 줄에 앉아서 역시나 예고된 대로 김태원 상무님께서 청년들의 비전에 대한, 청년들의 창의력에 대한 그런 또 특강을 재밌게 잘 해주셨어요. 항상 여러분 명사초청 특강 혹은 유명한 롤모델 분들이 강의를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어떤 시간이 있죠? 질의응답 시간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그걸 위해서 여기 1시간 전에 앉아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또 손을 들고 저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태원 상무님께서 놀라신 것 같아요. 정말 말 끝나기 3초도 안 돼서 저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때 손을 들어서 저는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대학에 무슨 공부를 하는 누구인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상무님의 강의를 듣고 제 인생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가 있는데 창업을 하려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안정적인 전공을 두고 왜 굳이 창업을 하냐는 둥,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탐탁지 않아 하시고 반대하시고 자꾸 그냥 얌전히 남들처럼 물 흐르듯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상무님이 대학생으로 돌아가신다면 저라면 이 창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전 되게 떨렸거든요. 엄청 떨리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인생의 롤모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제가 지금 서 있단 말이죠.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고 엄청 떨렸는데 김태원 상무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엄청 심플합니다.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세요. 네, 하시고요. 왜 해야 되냐면 하고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만약 내가 안 하면 나중에 그분을 평생 후회하면서 사실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뭐라고 예를 딱 들어주셨냐면 엄마 아빠가 그 창업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살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그때 창업 안 했잖아요. 아, 진짜 그때 엄마가 막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평생 원망하면서 사는 걸 진짜 엄마 아빠가 바라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주셔서 제가 그때 딱 와닿았어요. 맞죠? 여러분 사실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내가 정말 나중에 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살기 바랄까요? 그때 당신 때문에 내가 안 해서 이 모양이야 이런 말 하기 바라실까요? 아니죠. 절대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것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 그것보다도 일단 먼저 도전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전했을 때 성공하면 행복해지겠죠. 그리고 만약 잘 풀리지 않아서 조금 무뎌지거나 실패하여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심플한 답을 듣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엄마 설거지 하고 계셨는데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제가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창업하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 엄마 내가 존경한다고 말한 그분 있잖아. 내가 그분을 오늘 가서 여쭤봤거든. 엄마가 제가 이미 존경하는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셨어요. 왜냐면 제가 스타일이 저는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제가 어떤 뭐 배움이 있거나 뭔가 좋아하는 혹은 재미있는 거리가 있으면 전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존경하는 그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해라. 이런 식으로 또 되게 심플하게 또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 동안 아, 엄마 아빠가 허락 안 해주면 어떡하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 진짜로 나 엄마한테 돈 빌릴 생각은 없지만 내 창업에 근데 엄마 아빠가 나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엄청 마음 졸이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제가 해결하고 싶었던 사회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창업을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혹시 내가 가고 싶은 그 학교, 내가 원하는 그 일, 배우고 싶은 공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저는 선생님, 저는 음악 배우고 싶은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요. 음악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뭐 예술 분야가 대부분 그런 오해를 많이 사는데 여러분 그런 하지 말라는 응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 성공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엄청 보장된 안정적인 직장을 가도 처음부터 좋은 소리 듣는 거 쉽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혹은 나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지지해주지 않는다거나 방해한다거나 혹은 허락해주지 않는다고 고민이시라면 오늘 이렇게 저의 이야기로부터 도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지지해줄 단 한 사람 그게 본인이어도 참 좋겠죠. 도전해보시고 당장 성공하지 않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로부터 이제 배우고 또 다른 기회에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진로 고민에 대해서 한 가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저도 지금은 이렇게 청소년은 아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저의 갈 길에 대해서 막막하고 고민할 것들이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계속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또 행복하게 소중한 나를 위해서 살아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혹은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또 자주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 소중한 이 청소년의 시기, 이 청년의 시기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